자, 2023년 개묘년 일간별 운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시간으로 간목일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먼저 한마디 드리면 신년 운세는 복채가 있습니다. 복채는 좋아요하고 구독만 받습니다. 복채는 복을 가져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자, 간목일간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간목일간이 천간에서 계수를 만난 거죠. 제가 준비한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간목일간이 천간에서 이제 계수를 만났습니다. 자, 만나면 어떻게 십성으로 보죠? 십성으로 정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인. 자, 정인이면 말 그대로 올바른 도장 이런 뜻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정상적인 문서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 뭡니까? 부모나 윗사람의 도움 이런 의미로 또 이를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죠. 자, 근데 간목일간에게 계수가 정인이 맞긴 맞죠. 맞는데 실질적인 작용력이 아까 말한 대로 맞는 걸까? 자, 이게 중요한데 물상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문서뿐만 아니라 윗사람이나 부모 때문에 불편한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목이 계수를 만나면 이렇게 결과적으로 착각하는 일이 생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간에 계수운이 오면, 계수운이 어떻게, 천간에 계수가 오면 이제 정화를 극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극하죠. 자, 정화도 그 간목일간하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이렇게 상생하는 관계죠. 그런데 계수가 와서 정화를 극해버리면, 활동을 이제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수는 또 뭡니까? 을목하고 병화하고 서로 상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일들이 서로 상생하고 있는 거니까 안 좋은 기운들끼리 서로 안 좋은 일이 가중되는 현상이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업무 변동이나 아니면 직장 변동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 사업자는 기존 사업 방향을 바꾸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전환한다고 하는데 새로운 사업을 또 시작할 수도 있고요. 이런 형태의 기운들이 나온다. 언제? 양력 3월, 4월경에 이런 일이 나온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천간 계수는 이제 무게하고 이제 무토하고 합하죠. 무게, 합화 이제 이런 성분을 드러내는데, 그 사주에 무토가 있든 없든 합하는 기운이 발동한다고 일단 봅니다. 물론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작용력이 다르긴 하지만, 계수가 무토를 합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칫 어떻게 되냐면, 자칫 손해나는 문서를 주게 된다든지, 이런 일로 재물 손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양력 6월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천간에서 계수가 왔을 때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다음에 지지는 이제 묘목이죠. 그렇죠? 지지는 묘목. 자, 간목일간에게 12운성으로 묘는 뭡니까? 왕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일간이 강하게 들어온 신약한 사주면 신강해지니까 좋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신강해지는 운이 들어오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칫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자신감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안 하던 일을 꾸민다든지 뭐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직장생활 잘 하던 사람이 어떻게 되면 갑자기 직장 때려치고 사업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러면 위험하죠. 그리고 양간들, 그러니까 갑병무경임이 양간들 12운성 왕지운이 오면 일단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양간이 강해서 겁재 음간을 이긴다. 왕지니까 겁재를 누리기 때문에 이득이 더 많다, 좋은 일이 많다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나 물건 구입 이런 일로 재물 손실이 나올 수 있는 일이 더 많다. 오히려 겁재에 당하는 일이 많다. 이런 얘기를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요. 양력 3월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목일간 일주별 운세 있죠.
일주별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주는 여기 보면 몇 개 나와 있죠. 일주가 갑인일주, 갑오일주, 갑술일주, 그 다음에 갑신, 갑자, 갑진 이렇게 6개가 있죠. 각 일주 운세를 따로따로 일일이 다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갑인일주부터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갑인일주가 계묘년을 만났다 그러면, 자, 첫 번째 그냥 일단 결론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 사고적 개념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인일주는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취직시험, 자격증 시험, 취직시험, 그 다음에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운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부동산 문서라든지 계약운이 있죠. 근데 양력 7월 8월 신중하게 점검하고 계약해야 된다 말씀드린 거고요. 올해 계약운은 위험하다. 자칫하면 사기성 문서일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 예전부터 준비해오던 부업을 시작하는 운이 들어옵니다. 양력 2월, 3월경에 이런 운이 들어온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갑오일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오일주가 계묘년을 만나면, 자, 첫 번째, 애정 문제로 구설수가 나옵니다. 양력 4월이고요. 양력 4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부나 연인은 갈등하고 이별운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양력 2월, 5월 특히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친구나 동료들하고 실속 없는 일을 만들어서 손해보는 일이 생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올해는 특히 돈 거래는 안 하는 게 좋다. 양력 3월, 4월 돈 나가는 운이 생긴다. 잘못된 문서에 손을 대서 손실운이다. 유의하시기, 특히 투자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갑술일주를 보면 갑술일주 첫 번째 재물손재, 손재운이죠. 손재운, 투자 손실운이고요. 자, 문서거래 재물손실운이죠. 양력 3월, 4월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는 일이 바뀝니다. 갑술일주 하는 일이 바뀌어 새로운 직장, 새로운 사업,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운입니다. 양력 11월, 12월 이 시기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지병이 재발하거나 부주의 사고 이런 일로 병원 신세 지는 해다. 양력 7월, 8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자, 갑신, 갑자, 갑진 일주로 넘어가겠는데요. 자, 갑신 일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갑신 일주가 보면, 자, 첫 번째로 동료와는 사이가 안 좋은데 윗사람이나 귀인의 도움으로 승진이나 발탁이 돼서 직급이 상승하는 해다. 양력 7월, 8월로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부부나 연인은 사이가 안 좋아지는 해다. 특히 여성은 올해 이성을 멀리하고 싶어하는 해다. 특히 양력 9월, 10월 이때 이성적으로 실망하는 사람이 생긴다. 유의하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를 보면은 그 프랜차이즈나 하청, 용역 이런 업종 직장인이나 사업자는 성과가 좋은 해다. 자, 갑신일주 왔고요. 그 다음에 갑자일주를 보면, 자, 갑자일주는 정신적인 분야나 전통적인 지식, 그 다음에 기능 기술 이런 일은 발전하는 해고요. 근데 서두르다 손해나는 일이 생깁니다. 양력 6월, 7월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재물로는 금전운이 막혀서 대출할 일이 생기고요. 저당 설정, 차압 이런 일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가족이나 친한 친구 이런 사람에게 금전적인 부탁할 일이 생긴다. 양력 3월, 4월경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올해는 일이 풀릴 듯 말 듯 좀 답답한 해다. 마음은 급한데 성취되는 일은 더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갑진일주를 보면, 자, 갑진일주는 직장이나 모임 이런 곳에서 시비나 구설수 그런 운이 들어오죠. 피곤한 일이 많고요. 특히 이성 간의 문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력 9월, 10월 이 시기에 만나는 사람과 문제된다. 부부운도 올해는 안 좋죠. 다투고 갈등하는 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건강은 지병이 밖으로 드러나서 바로 수술하는 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금이나 벌금, 과태료 이런 문제로 어려움이 생기는 운도 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갑목일간 2023년 계묘년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을목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일간. 자, 2023년 개묘년 일간별 운세, 을목일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년 운세는 복채가 있습니다. 복채는 좋아요하고 구독만 받습니다. 복채는 복을 가져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자, 을목일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일간이 천간의 개수를 만납니다. 개수를 만나면 십성으로 뭐죠? 십성으로 편인, 이렇게 얘기죠. 편인. 자, 편인 이러면 안 좋은 운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을목이 개수 편인을 만나는 것은 결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좀 중요한 얘기니까 그 이유에 대해 잠깐 언급을 하고 원리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을목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물상적으로 그 잎이나 줄기를 의미하죠. 또 꽃이라는 의미도 얘기를 하죠. 들어보셨죠? 자, 개수가 뭐냐면 개수는 지표면에서 모든 생명체 수분이 되어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 을목은 당연히 개수 수분의 영향으로 생명 유지하는 거니까 을목과 개수가 어떻게 서로 상생한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을목에게 개수가 편인이지만 정인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묘년에 개수의 도움이 많다, 이런 거죠. 또 환경적으로도 좋은 거죠. 이렇게 보고요. 자, 다음에 보면 천간 개수는 정화를 극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정화를 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자, 그러면 정화 역할을 일단 막는 거죠. 개수가 정화 역할을 막는 거니까. 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정화는 을목일간에게 식신이죠. 식신이면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을목을 돕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방해하는 게 정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당연히 안 좋은 건데, 근데 개수가 오면서 어떻게 이걸 막아주는 거니까 이때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반전이. 그래서 개수가 을목에게 성장에 필요한 양분을 일단 공급해 주는 거고요. 또 외부로부터 방해받는 걸 보호해 주는 거니까 개수는 을목이 어떻게 대단히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개묘년의 개수가 온전하게 활성화되는 시기가 아주 중요한데, 이제 이 시기하고 을목이 성장하는 시기하고 어떻게 해요? 서로 맞물리죠. 그게 바로 언제입니까? 3월, 4월, 5월, 6월 까지가 개수하고 을목의 이 성장성이 가장 왕성한 시기니까 이 시기에 많은 걸 이룰 수 있는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천간 개수는 무토하고 합을 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일단 개수가 오면서 무토하고 합을 하죠. 그러니까 사주에 무토가 있든 없든 이게 합하는 기운이 이제 발동한다고 일단 보는 거죠. 물론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작용이 물론 다르긴 다르지만, 개수가 무토가 합을 하는 것은 일단 어떻게 대기권 온도를 상승시키는 거니까 을목 성장이 더욱 가속화되는 거죠. 양력 6월경에 을목 등력이 정점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때 준비해온 일들을 완성하는 거죠. 또 이때 인정받는 시기고요. 일단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지지는 이제 묘목이죠. 지지는 묘목. 그러면 자, 12운성으로는 이제 을목은 록이 되죠. 록지. 자, 을목 줄기가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시기니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제 올라오는 거죠. 이때부터 을목이 이제 세상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학을 원하는 사람은 진학운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애국 유학을 원하는 사람은 유학운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또 취업문이 열린다고 볼 수 있고, 직장인은 승진운이라고 보는 거고요. 재물운도 좋고요, 문서운도 좋고, 전반적인 을목일간 전반적인 기운들이 좋은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을목일간이 올해는 원하는 일을 마음껏 펼치고 완성해 가는 운이다. 또 능력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운이 들어온 거니까 자신감 가지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상반기, 여름까지가 가장 왕성하죠. 가장 왕성하죠. 자, 다음은 을목일간 일주별 운세에 대해서 바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일간 일주별 운세 6개가 있죠. 을해일주, 을묘일주, 을미일주가 있고 을사일주, 을축일주 6개 운세 각각 다 따로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을해일주부터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을해일주가 자, 첫 번째 멈췄던 일이라든지 미뤄왔던 일을 다시 꺼내서 마무리하거나 새롭게 진행하는 운이고, 자, 두 번째는 투기성 투자에 빠져서 재물 손실 운이 나오는 거죠.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일이 풀리는 운입니다. 송사라든지 채권 채무, 인간관계 이런 일들이 풀려나가는 운이라고 하는 거고, 네 번째는 헤어졌던 연인이나 부부가 다시 만나는 운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력 4월 하던 일이 막힙니다. 대인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시기니까 이때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을묘일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을묘일주는 자, 직장인은 외국 출장이라든지 해외 근무가 원활해진다라고 보고요. 구직자는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는 신규 사업이나 확장을 하고 직원의 도움이 많은 해다. 그 다음에 가족 때문에 희생하는 일이 생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인이나 부부는 이별이나 이혼 아니면 결혼, 이 양자 결단을 내리는 해다라고 보고, 양력 8월에 건강 문제 나오고요. 돈 나가는 시기입니다. 이때 신경 쓰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을미일주 넘어가겠습니다. 을미일주는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동료나 윗사람이 있습니다. 귀인의 도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운이죠. 외국 진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 이동하는 운이고요. 상승적인 직장 변동도 있습니다. 취업은 승진운도 있고요. 을미일주 하나 더 양력 12월에 하던 일이 막히고 중단되는 기운도 있다. 이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을사일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을사일주는 직장인은 모함이나 구설수로 좌천되거나 퇴직하는 운이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업자는 업종을 바꾸거나 폐업하고 직업을 바꾸는 운이다 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 재물로는 보상금이나 후원금, 상속이나 증여로 부가수익이 생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양력 10월에 하던 일이 막히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운이다 라고 봅니다. 같은 을목일간인데도 많이 좀 다르죠, 운세가. 자, 그 다음에 을유일주를 보겠습니다. 자, 을유일주는 대인관계에서 소외당하고 관제구설로 혼자 지내거나 갇혀 지내는 시간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자, 두 번째는 과음이나 약물 복용이 많아지는 해입니다. 신경성 질환이나 우울증, 조울증이 문제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본사에서 지사로 가거나 서울에서 지방으로 아니면 외국으로 나가는 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양력 2월 3월에는 하던 일이 막히고 환경이 바뀌는 운이다라고 봅니다. 을주일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을축일주를 보면, 자, 을축일주는 첫 번째로 계획이 없이 우발적인 행동으로 재물 손실, 사업자는 일 벌리면 바로 손해운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휴직하는 운도 있습니다. 요양하거나 입원하는 운도 있다. 을축일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생은 전공을 바꾸고요. 직장인은 부서 변동 운이고, 또 사업자는 업종을 바꾼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을축일주.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양력 6월에 어쩔 수 없이 하던 일을 멈추고 전환하는 그런 운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을축일주도 올해는 좀 어렵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죠. 같은 을목일간이 되더라도 좀 이렇게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처음에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있고요. 각자 일간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른 부분도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을목일간 운세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이제 병화일간, 정화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